이제는 실험실에 들어와서 각각의 꽃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그런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꽃 같지 않다 이렇게 했던 것 중에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꽃을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게 수꽃입니다. 여기는 암꽃과 수꽃이 다르다겠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이게 수술, 꽃밥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꽃밥만 있고 암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화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피 또는 뭐 화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이 꽃받침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쭉 따라서 끝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하얀 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걸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바로 뭐냐면 암꽃입니다. 여기에 암꽃이고 여기 암술머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꽃잎 꽃받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약간 비대칭이에요. 여기에 그대로 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의 잎의 특징이 바로 비대칭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꽃 같지 않은데 진짜 꽃이 아닌 것들, 여기에 은행나무였습니다. 은행나무는 우리가 거시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꽃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꽃가루가 들어있는 그러한 구가라 해서 화분 구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것도 역시 두 개의 화분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에서 다 뭉쳐 나와 있죠. 이걸 우리는 단지라고 했어요. 여기 짧은 단지에서 뭉쳐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화분 구가가 이렇게 뭉쳐서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같이 잎도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자, 거시식물도 다른 걸 하나 볼까요? 이건 지금 화분 구가를 봤는데 다른 것 중에 이제 종자구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게 노간주 나무를 준비를 했어요. 자, 노간주 나무는 이게 침향의 잎입니다.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해요. 이렇게 이런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그 재작년에 이렇게 형성된 열매고요. 올해 이게 다 연글어서 이제 씨가 떨어져 나갈 그런 겁니다. 작년에 된 거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갈색으로 된 거 있죠. 이게 올해 지금 꽃이 바로 폈습니다. 근데 이게 꽃이 아니라겠어요. 이거는 꽃처럼 돼 있는데 꽃이 아닌 뭐냐면은 구가였죠. 종자 구가라 했는데 이것도 옆에 보면 여기 작게 보여요. 굉장히 작아요. 끝에 그 종자 구가가 됩니다. 여기는 작은 것들. 여기에 커서 1년 후가 되면은 여기 있는 요게 되고 2년 후가 되면 이렇게 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이 나요. 주니페루스 속인데 이게 향나무에 있는 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같이 향나무하고 이것 노간주나무, 측백나무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향은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맨 오른쪽에 내가 지금 손으로 짚고 있는 게 이게 철쭉이고요. 이게 산철쭉, 여기 있는 게 진달래입니다. 꽃 모양도 좀 다르죠? 꽃 위에 이렇게 무늬가 철쭉들은 있어요. 점점점점엔 점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산철쭉도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진달래는 그런 것이 뭐 거의 표시가 안 나죠. 자, 그 다음에 잎을 한번 볼까요? 잎이 이거는 여기 산철쭉은 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털이 많은데 비해서 진달래는 이게 털이 적습니다. 뒷면을 보면 더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진달래도 털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높은 산에 가면은 털이 있는 진달래가 있는데 그거는 털 진달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꽃이 같이 잎하고 같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꽃이 먼저 나오고 잎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달래고요. 그 다음에 철쭉이나 산철쭉은 이렇게 잎하고 꽃이 같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잎을 비교를 하면은 이것은 아직 잎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고요. 이게 거의 위에 부분이 더 뭉툭하게 둥근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건 위에가 약간 뾰족하게 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꽃의 기본 구조는 뭐가 있는 거죠? 꽃을 하면은 꽃받침, 그 다음에 꽃잎, 여기는 암술, 수술,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꽃잎 꽃받침이 구분을 안 되면은 그럼 뭐라 한다 했냐면 화피라겠습니다. 화피가 있는 거고요. 숭매와 같은 것들, 꽃가루를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날려가서 수분을 하는 것들은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화피. 자, 그럼 여기 뒤에를 봐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꽃의 기본 구조를 봤으니까 한번 진달래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철쭉을 보면은 여기에 이 꽃받침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달래는 거의 없어요.
여기 산채들도 여기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꽃의 구조를 봐도 다르고 잎도 이렇게 다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작이라고 하는 단풍나무 종류예요. 보통 단풍나무의 잎은 이렇게 손바닥 형태로 해서 갈라져 있는데, 이거는 세 개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잎이 이런 복작이 나무 특징이고요. 자, 이게 지금 꽃입니다. 꽃. 지금까지 봤던 것과 좀 달라요. 화피라겠죠. 화피. 꽃잎 꽃밭이 구분이 안 되고 잘 안 보이는 건 화피가 이렇게 있고, 그 안쪽에 수술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뭐 날개 달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갈라진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암술머리가 갈라진 거고요. 단풍나무의 열매가 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날개가 달린, 큰 날개가 달리는 열매로 이게 자랍니다. 얘들은 이 꽃이 필 때부터 열매 형태를 간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단풍나무의 날개가 될 거고, 이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종자가 퍼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암수술이 다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단풍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들은 여기에 요 수술이 발달 안 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암술만 있는 있고, 어떤 것도 또 수술만 있는 것도 있고, 한 나무에 여러 개가 있어요. 다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나무를 우리는 잡성하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있다 해서 잡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풍나무는 그렇게 잡성한데, 여기 있는 복작이나무는 여기 암수 수술과 다 있는 그런 양성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관찰을 할 때는 꽃이 다 폈던 겁니다. 이게 민들레인데, 이것이 이렇게 시들게 되면 꽃잎이 다 오므라듭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낫꽃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이게 꽃다발이에요. 전체가 꽃다발입니다. 이 꽃다발이 있고, 여기에 이걸 싸고 있는 포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거 총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총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 총포가 올라가 있는 것은 우리 민들레고, 이게 뒤로 닫혀져 있는 것들, 명확하게 닫혀져 있는 거 보일 수 있었죠? 예, 그것은 서양 민들레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뜯어보면은 좀 다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여기 씨방입니다. 씨방이 있고, 위에 낫꽃이 붙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해서 꽃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낫꽃을 뜯어서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낫꽃이에요. 여기에 털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뭐냐, 꽃받침이 이런 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보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노랗게 있는 게 이게 암술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이게 끝이 여기 암술이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꽃이에요. 이게 전체, 요걸 전체로 보면 이게 꽃다발이죠. 그럼 이러한 꽃다발을 우리는 그 꽃차례를 뭐라고 하느냐, 두상화서다 여긴다. 머리 위에 이렇게 쭉 나온 것처럼 해서 두상화서다. 민들레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두상화서입니다. 이렇게 밑에 이게 꽃받기가 있고, 그 위에 낫꽃들이 쭉 있는 거를 우리는 두상화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진달래와 같은 것들 끝에 꽃이 하나씩 이렇게 펴 있죠. 이런 걸 단정화서다 이렇게 했고요. 가운데서 먼저 피고 옆에서 피는 형태, 가운데 게 작고 가장자리가 더 키가 큰 거를 기산화서, 그 다음에 위에는 거의 우산처럼 되어 있고, 밑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점이 다른 거를 산방화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좀 비슷한데 시작하는 점도 여기 다 똑같고, 가장자리가 길이가 다 똑같은 것을 우리는 산형화서다. 산방화서, 산형화서를 하면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 꽃자루가 없는 경우 이런 걸 수상화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꽃자루가 있으면 총상화서, 쭉 해서 가운데 여기 뭐 나무의 형태들에서 된 것을 원추화서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화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지금 두상화서가 있었고요. 이 벚나무 종류를 할 때는 여기에 산방화서인지 산형화서인지가 그 벚나무의 종류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또 산형화서하고 산방화서가 이게 어떤 형태인가 실물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벚나무 종류는 이렇게 어떠한 화서를 가지느냐에 따라 갖고 종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에 맨 오른쪽에서 보는 것은, 요거는 이 세 개의 꽃이 한 지점에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위로 똑같이 나와 있죠. 네, 이런 게 산형화서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온 지점이 다릅니다. 이게 여기 네 개의 꽃이 나온 위치가 전부 다 다르죠. 네, 이런 것을 산방화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전 벚나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본 벚나무가 아마 요걸 거예요. 가운데 이거요. 지금은 뭐 다 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 져서 꽃잎은 다 없고 이런 형태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꽃이 피었을 때 얘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암술대입니다. 여기에 털이 있는가 없는가, 이쪽에 이쪽 같이 보면 여기도 털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면 여기에 꽃 받침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탁통, 꽃받기 통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도 또 하나가 중요해요. 이거하고 여기에서 이 단지형으로 보이는 것이 올번나무입니다. 올번나무인데 여기에 어떤 경우는 이 나무가 그 버드나무가 늘어지듯이 쭉쭉 늘어진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처진 올번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하나에서 쭉 나왔죠. 이거 산형화서입니다. 산형화서고 여기에도 털이 없고요. 그 다음 안에 있는데도 털이 없어요. 이런 형태로 된 게 3번 나무입니다. 그거 다 똑같은데 여기만 털이 조금 있어요. 여기에. 자, 털이 있으면은 번나무라고 했었죠. 번나무인데 여기에 삼방화서입니다. 이건 산형화서고 삼방화서가 번나무인데 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삼방화서인데 두 개이기 때문에 들쳐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잔털번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봤던 거 여기 왕번나무고요. 이게 암술대인데 끝부분이 여기에 털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번나무가 다 지고 나니까 겹꽃으로 피는 아주 예쁜 큰 번나무들이 있죠. 예, 이거 꽃번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털도 없고 요 안에 있는 여기도 털이 없어요. 여기 애암술대에도 털이 없고 대신에 꽃은 겹꽃으로 핍니다. 이게 꽃번나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관찰을 하면서 여기 동정을 할 때 좋고요. 지금은 꽃이 필 때니까 이렇지만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잎만 가지고도 서로 동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잎이 나오지 않고 대부분 꽃이 나왔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맨 먼저 지금 우리가 왕번나무는 대부분 어떤 형태였냐면은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다 폈어요. 활짝 폈어요. 그 다음에 3번 나무는 꽃이 나오고 곧바로 따라서 잎이 좀 나옵니다. 번나무는 대신에 잎과 꽃이 같이 나와요. 그런 순서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나올 때 개나리꽃을 가지고 왔어요. 개나리꽃 굉장히 일찍 펴서 다 졌지만 간혹 보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꽃이 있어요. 좀 더 다른 형태의 그 재미난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개나리꽃은 암술과 수술의 길이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게 끝에 보이는 것은 이게 암술이에요. 근데 여기는 끝이 보이는 게 수술이 보입니다. 여기서. 자, 이건 암술이 보이고 이건 수술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주화성이다 이렇게 이주 두 가지의 암술대 길이를 가진 꽃이다. 그런 암술만 있는지 수술도 있는지 한번 보면 어떨까요? 여기 암술이 남아 있고요. 지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 짧은 수술이 같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여기 수술은 짧고 암술은 길은 거죠. 이쪽 거는 그럼 어떨까요? 수술이 여기에 붙어 있고 여기에 그 안에 이렇게 짧은 암술이 여기에 있네요. 길이가 다르죠. 그러한 꽃을 갖는 것들은 다른 형태의 꽃에서 꽃가루를 받습니다. 자가수분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겁니다. 이렇게 기른 것은 이쪽에 있는 긴 꽃에 있는 꽃가루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짧은 거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암술이 기른 거고 옆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수술이고요. 이게 수술의 꽃밥이고 요 밑에 여기 있는 게 바로 암술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확실히 나죠. 살아갈 때 가능하면은 그 다양한 유전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갖고 자가수분하고 타가수분하기 위한 그러한 기작을 아주 명확하게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 말려 있다 해서 꽃말이라겠죠. 아까 그 화설은 권상치산화서다 이렇게 쭉 돌려 갖고 난 것을 요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지만 여기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몇 개가 있고 몇 개씩밖에 안 돼 있어요. 얘는 꽃바지 이랬나? 꽃바지. 얘는 꽃말이 꽃바지. 꽃잎이 제대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햇볕이 있을 때 딱 펼치면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걸 황매화입니다. 황매화. 근데 일반적인 매화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잎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활짝 펴 있고 장미 있고 꽃 구조가 똑같습니다. 6장의 꽃잎이 있고요. 꽃받침도 아주 잘 발달해 있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술들이 있고 가운데 보면은 또 암술은 지금은 잘 안 보인다겠어요. 왜냐? 이때는 수술만이 발달하고 암술은 그렇게 발달할 필요가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암술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꽃잎으로 요 수술을 다 변형시킨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꽃잎은 굉장히 많은데 수술이 없는 거 원예종으로 바꾼 죽다나라는 여기 꽃잎 수술 암술의 기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어떤 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꽃잎으로도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종을 할 때 꽃잎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벚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꽃벚꽃도 보면은 수술 수가 줄어들었고 대신에 꽃잎이 많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발현에 따라서 다른 기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보였습니다.